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성에서 아이웰빙 의원 원장으로 가정의학과 통증의학과 진료를 하고 있는 설동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또 시간을 내서 참석하신 분들, 특히 저의 파트너 사업자들, 또 소비자들, 또 저의 스폰서들, 또 이 글로벌 B&B 멤버들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좀 좋은 시간을 마련하려고 마음은 먹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저처럼 난치성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오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글리코 영양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또 이걸 먹어야 당사슬이 생긴다는데 도대체 당사슬이 무엇인지, 그리고 꼭 이 메나테크 회사의 제품을 먹어야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토의해 보시죠. 그리고 본인이 글리코 영양소를 먹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사업도 같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메나테크 회사는 소위 말하는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 유통회사인데,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다단계는 안 좋다던데 이런 편견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네트워크 시스템이 과연 도덕적이고 믿을만한 것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이건 저보다도 다른 이 회사의 시스템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앞으로도 또 배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제품은 정말 신뢰할 만한 제품들인지,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이겠죠. 이러한 점들을 확신해야 아무나 먹을 수 없는 이 고가의 영양소를 계속 먹을 수 있는 동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혹시 몸이 아파 오신 분들이라면, 또 아프신 분들을 지금 돕고 계신 그러한 분들이시라면 어떤 환자를 돕고 계십니까? 현대의학의 현실을 보면은 이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 다수이다 하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의사이다 보니까 제 주변에는 암 환자랄지 이런 만성 질환자들이 좀 여러분들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환자들을 돕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또는 과면역 반응으로 인한 알러지, 천식, 비염 이런 것들도 상당히 삶을 괴롭히는 질병들이시죠. 또 세포가 교통하는데 오류가 생겨서 생기는 병들, 이러한 병들, 당뇨, 건선, 류마티스병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현대의학으로서는 완치라는 단어보다도 그냥 약으로서 증상 완화시키는 그런 병들 아니겠습니까? 또 예전에 없던 질병들이 늘어나고 있죠. 자가 면역 질환이 10여 가지에서 지금은 80여 가지로 늘었다고 하고요. 제가 보는 환자들 중에는 불면증이나 우울증 환자들도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만성 피로나 근골격계 질환으로 잠을 못 자고 자다가 일어나서 우는 그런 환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현대의학의 현실인데요. 실제로 CT나 MRI에서 암이나 이게 발견되면은 뭐 수술을 권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 이전에 미병 상태의 여러 가지 상태, 우울하고 소화불량, 비만, 근육통, 스트레스, 빈맥, 수면장애, 어지러움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큰 병원을 가도 검사해서 안 나오니까 다시 저희들 같은 가정의학과 의사나 1차 진료 의사에게 또 하소연하러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2012년에 이 건강에 있어서 당사실의 중요성을 미국 국립과학원 학술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이유가 있는데요. 이 많은 이러한 병들이 국립과학원 학술지의 보고에 의하면 이 주요 당사슬이 없기 때문에 생긴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사실이 무엇인지만 좀 알고 나면 이러한 병들이 치료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사실이 무엇이길래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모든 질환은 당사실이 관여한다고 발표한 것인가? 이 당생물학의 발전사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좀 연도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당사슬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어디서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 의학적인 것을 좀 보고요. 세 번째로
내가 내 몸에 당사슬이 잘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되는가? 네 번째로 내 몸에 당사슬이 있다면 이 당사슬을 내가 잃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메나테크는 어떤 회사인가?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먼저 당사슬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하다고 발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 벌써 적혈구의 ABO 타입 당단백 이용구를 처음 시작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확립된 거죠. 인간의 혈액형은 세포 표면에 있는 이 당사수를 결정이 되는데 이 A형에는 O형이 없는 N아세틸 갈락토산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것이고 B형은 갈락토산 하나 더 붙어 있는 것이고 A, B형은 이 두 가지가 다 붙어 있는 것이고 O형은 이것이 없는 것이다. 이거 하나 가지고 A형, B형, O형, AB형이 구별되어질 정도로 당사슬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죠. 1970년대 와서 이 당사슬이 세포의 신호 역할을 한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상당히 벌써 이른 시간에 의학이 발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기본 용어를 좀 정리해 보시죠. 아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혹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 당, 글리코, 탄수화물은 같은 단어입니다. 단당류 또는 다당류,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하나이냐 여러 개가 돼 있느냐 이걸로 단당류, 다당류 이렇게 붙여지는 것이고 이게 단백질이나 지질에 부착된 것을 당접합제 또는 당사슬 또는 글리코폼 이렇게 부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슬 중에 단백질에 당이 접합된 것을 당단백질을 하고요. 당사슬 중에 지질에 당이 접합된 것을 당지질을 하는데 그림을 보면은 이게 세포 표면인데요. 이 동그란 것이 있죠. 이게 이 덩어리가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이 단백질에 이 카보하이드레이트, 이 당 영양소가 점점점 붙어 있죠. 이걸 당의 단백질에 붙어 있다고 해서 당 단백질을 하고 이 노란 게 지질입니다. 지방 성분들. 이 지질에 이 붙어 있는 당인 것을 당지질, 글리콜리피드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세포 표면에 이러한 당사슬들이 붙어 있다는 것을 1980년대 전자현미경이 등장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90년대 초로 가볼까요? 드디어 이제 성분이나 질량 분석기 등장해서 이 8가지 세포 표면에 붙어 있는 게 이런 성분들이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락토스, 글루코스, 만노스, 퓨코스, 자일로스, N아세틸 유라미닉 애시드, N아세틸 글루코사민, N아세틸 갈락토사민입니다. 자, 93년도 1월에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지에 실린 백혈구 암세포인데요. 이게 모양이 이 백혈구, 건강한 백혈구 모습과 좀 다른 변형된 암세포의 당사슬 모습인데요. 백혈구, 건강한 백혈구가 암세포를 인지하고 공격할 수 있다. 이게 발표되었습니다. 실제 그 논문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하나 프린트를 했는데요. 당사슬들은 세포들이 서로를 식별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한다. 이게 93년도에 벌써 이 정도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핵이 없는 세포는 있지만 당사슬이 없는 세포는 없다. 이런 논문도 있고요. 각종 기관 조직이 당사슬인데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몸속에 이런 미세한 조직들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걸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신경세포, 코 안에 점막의 당사슬, 폐의 당사슬, 정자와 난자의 당사슬들, 혈관벽, 귀, 우리 이명 어지러움이 이게 사라지면 생긴다잖아요. 기관지에 붙어 있는 당사슬들, 위에 있는 당사슬들인데 이 당사슬이 깨지면 헬리코박터균이 생겨서 위궤양이나 위암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난관, 줄기세포도 이렇게 당사슬이 있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모든 병균들도 이렇게 전부 다 당사슬로 핵 주변을 쌓고 있다는 것이죠. 에이즈균, 인플루엔자균, 또 B형 간염균, 이거 전부 다 암세포들도, 헬리코박터도 전부 다 이렇게 당사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늘 보고 있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보통 신문이나 뉴스에는 전부 다 스파이크 단백질로 나오죠. 이 백신을 만들 때. 근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원문을 보면은요. 스파이크 글리코프로테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냥 스파이크 단백질 하니까 이 원래는 당 단백질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좀 잘못 간단하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을 설명할 때 RNA 바이러스에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게 바로 당 단백질을 가리키는 당사슬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아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진은 참 대단하죠. 혈관 안에 있는 내피에 있는 당사슬을 찍은 사진입니다. 예, 과학이 발달하니까 전자현미경의 발달 덕분에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적혈구의 전자현미경 사진인데요. 적혈구를 덮고 있는 글리코칼릭스 당사슬입니다. 자, 95년도로 가볼까요? 영국의 과학 저널지 네이처지에 당 영양소 관련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포 표면의 당이 세포의 이동과 염증에 관여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는데 이걸 보면서 당사슬이 하는 일을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게 지금 오른쪽 위에 보이는 게 한시방에 보이는 게 세포입니다. 세포와 이 세포 사이에 흐르는 혈액 또는 체액 속에서 각종 호르몬과 미네랄, 비타민들을 인지하는 것이고 여기 독소들, 바이러스, 박테리아, 세균들을 구별하여 면역작용하는 것도 당사슬이 하는 일이고 이게 첫 번째네요. 세포와 세포 간의 의사소통, 호르몬을 주고받는 것은 당사슬.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미네랄, 비타민, 호르몬을 먹어도 당사슬이 없으면 빨판이 없으니까 몸에 흡수가 안 된다는 거. 네, 이걸 생각하면 당사슬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이 되죠. 자, 96년도 아주 획기적인 해입니다. 하퍼 생화학 교과서에 당위 영양소 발견이 수록됐는데요. 아마 혹시 이 자리에 이러한 의학계 논문을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이 교과서에 이 논문이 교과서에 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 논문을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수십 수백 편의 논문을 써서 그게 전문가들에 의해서 인정이 되었을 때 교과서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과대학생들이 오류가 없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의사들인데 그래서 올바른 내용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교과서에 논문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1996년대에 의과대학생들이 보는 생화학 교과서에 이 내용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인정되어 있었던 것인 사실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당시 200여 개의 당당류가 있지만 8가지의 당 단백질의 당사슬이 발견되는데 그게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교과서를 찍은 겁니다. 이렇게 갈락토스, 그루코스 아까 8가지 우리가 읽어보았죠. 이게 이렇게 붙어 있다 하는 게 교과서에 실렸다는 것이죠. 확신이 좀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96년도가 놀라운 또 하나의 해인 이유가 보니까 이때 메나테크에서 세계 최초로 당 영양소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세계 특허를 출원한 애가 같은 1996년이었더군요. 그래서 이 메나테크 회사의 역사도 상당히 깊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1년으로 들어가 2000년 시대로 왔습니다. 사이언스지 100년 현대의학의 최대 발견 그리코 영양소 신세계가 펼쳐지다 사람을 살린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42페이지를 할애해서 이러한 내용을 실었다고 하는데 아쉽게 저는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다음에 읽고 더 재밌는 내용이 있으면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2년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지에서는 세포 표면의 당이 생명 유지를 위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자세히 게재한 해라고 발표되어 있고요. 2003년 MIT 테크놀로지 인사이드에서는 당화에 의해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단백질의 기능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게재했습니다. 이게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당사슬이 붙기 전에 먼저 단백질이 만들어지죠. 유전자에 통해서. 그러면 근데 이게 활성화되려면 당사슬이 붙어야 된다는 사실. 이거 굉장히 과학적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2003년 MIT 공대 테크놀로지 리뷰지에서
세계를 바꿀 10대 혁신 기술로 글리코믹스를 선정하였다는 놀라운 뉴스죠. 2006년 뉴턴 과학지 1호로에서는 지놈, 유전자를 벗어난 생명 현상의 열쇠는 당사슬이다 발표했고요. 혈액형으로부터 암의 전이에까지 관여하는 세포의 얼굴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뇌도 당사슬이 없으면 작용하지 않는다. 요새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 뇌와 관련된 질병들이 있죠. 파킨슨 병도 많이 늘고 있고 치매도 늘고 있고 그런데 이거에 관심을 좀 가질만 할 것 같습니다. 자, 2006년 하프의 성화학 교과서가 이제 27판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는 좀 더 발전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록 우리 몸이 포도당으로부터 다른 단당류를 만들어 쓸 수 있긴 하지만 어떤 조건 하에서는 단당류를 직접 보충해 주는 것이 유익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네, 단당류를 보충해 주는 것이 당사슬을 만들어내는데 유익하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실제 2010년 탈리타 베스트 박사 동료들이 이 당 영양소 복합체가 인지와 기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발달 신경 심리학 연구를 발표하였습니다. 제가 찾아본 논문이 이것이었는데 요지가 이것입니다. 네. 그때 로버트 A 박사는 이 엄격한 이중 맹금 연구의 결과는 이 맹금 연구라는 것은 뭐냐면요. 환자가 내가 가짜 약을 먹는지 진짜 약을 먹는지 모르는 것을 맹금,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하죠. 이중 맹금이라는 것은 그 영양소나 약을 준 의사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이 환자가 진짜를 먹는 것인지 가짜를 먹는지 모르는 게 블라인드, 더블 블라인드, 이중 맹금 연구입니다. 누구만 아냐면 이것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연구원만 아는 검사 테스트죠. 그래서 그렇게 엄격한 연구를 해가지고 메나텍의 대표 제품이자 독전 제품인 엠브로토스 복합물의 중요한 생물학적 영향을 확인시켜 준다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당시 메나텍 공동 경영자경 최고 과학 책임자인 시노트 박사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엠브로토스 컴플렉스를 섭취한 연구 참가자들이 기억력이 많이 향상되고 우울증에 긍정적 효과가 생긴 것은 뇌기능에 대한 유익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논문을 보고 그냥 제가 요점만 간단히 정리한 것이니까요. 네. 네. 내용은 맞을 것입니다. 네. 자, 지금은 인지기능을 높이기 위한 화합물 상용화가 바이오의학의 연구의 가장 뜨거운 분야 중 하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연구가 합성 화합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메나테크의 엠브로토스 복합제는 천연 자원, 주로 식물에서 분리되고 정제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아주 뭐랄까 자신의 찬 넘치는 그런 말을 시노트 박사가 하였습니다. 드디어 2012년 미국 국립과학원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것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건강에 있어서의 당사슬의 중요성을 발표하였습니다. 상당히 페이지가 많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걸 보면 주요 당사슬이 없으면 사망한다. 모든 질환은 에브리 디지스입니다. 일부 중요 질환은 이런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에브리 디지스 당사슬이 관여한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질환은 일단 당사슬이 관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암의 변화도 일반적인 특징도 당사슬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고 원인과 진행에 연관이 된다고 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암 치료는 아직 완전히 정복이 되지 않고 있죠. 근데 암이 발견된 시점은 되게 많이 퍼졌을 때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진행에도 연관이 있다고 하였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암 진행을 억제하거나 재발을 막고 싶거나 다른 암이 생기지 않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이 당사슬을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의학이 완치하기 어려운 질병이 다수라고 아까 우리 했었죠. 그 이유가 사실은 당사슬을 몰랐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7년 4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에브리 메이저 모든 주요 질병은
directly involves glycans. 당사슬이 직접 관여한다. 2017년 4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근래의 이야기입니다. 당 영양소 결핍과 질병의 연관관계를 공부한 많은 논문들을 보면 암, 류마티스 관절염, 천식 할 것 없이 다 당 영양소가 결핍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이 파란색으로 만노스를 많이 칠해 놓았죠. 만노스는 웬만한 병에 다 결핍이 관여되어 있는 것 같고, 특히 우리가 관심이 많은 암에 만노수가 많이 결핍되어 있으니까 혹시 암 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만노수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사슬 의학의 중요성을 한 그 출판물에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놨는데 참 정리를 잘 해놓으셔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가 점막 면역의 정상화인데요. 신체 내 점막의 글라이코칼리스층을 정상화시켜서 1차 면역하는 게 당사슬입니다. 그림으로 보시죠. 자, 이렇게 원활한 선모 운동에 의해서 이물질을 제거해 주는 게 당사슬의 역할이고요. 이 점막 분비 물질의 정상으로 산도나 점도를 유지시켜주고 효소 물질 등에 의한 선택적으로 인지하고 흡수 기능을 하고 또 배출을 수행한 이 면역 담당을 이 점막 면역 기능이 한다는 것이죠. 이게 당사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점막에 기생하는 유익 미생물의 정상 증식도 이게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폐가 나왔지만 우리 장내에도 미생물이 많다는 이야기는 웬만한 사람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유익 미생물의 정상 증식, 장누수를 일으키는 유해균을 제거하고 장누수를 막는 정상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것도 결국은 당사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세포 표면의 당사슬 기능을 회복시키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TSH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입니다. 갑상선이 안 좋아서 조그만 호르몬이 안 나와도 이게 막 분비되죠. 갑상선아 호르몬 좀 빨리 만들어 부족해 하는 것이고, 갑상선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돼 있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는 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쑥 감소하죠. 그리고 인슐린은 당뇨와 관련된 거 다 알고 계시죠. 이것을 항상성을 유지해주고 조절 시스템을 당사슬이 한다는 것입니다. 당사슬이 망가져 있으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나 인슐린 분비에 있어서의 조절이 안 된다는 이야기니까 나 갑상선 병이 있는데 나 당뇨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당사슬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암세포에 있어서 대식세포의 인지 당사슬 활성화인데요. NK셀이 네이처 킬러셀이라고 암세포를 살상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입니다. 요걸 활성화시켜주는 게 당사슬이라는 것이죠. 우리 병원에서도 이걸 쓰고 있는데요. 자닥신 이뮤노알파민이라고 암 환자들 배에 맞는 주사 있잖아요. 많이 아시죠? 이게 이 암세포를 죽이는 NK셀, CD8 이런 세포들을 증가시켜주는 주사입니다. 근데 당사슬이 기본적으로 NK셀을 활성화시켜주고 이런 것들을 보조해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해독을 하는 문제. 제가 피검사를 해보면은 중금속 중독이 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 호르몬도 요즘 검사할 수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환자들이 확실히 몸에 안 좋으세요. 오죽했으면 저한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실까요? 이 검사해 보면 이런 것들인데 이게 당사슬이 이걸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독소를 빼는 약을 먹으려고 하지 말고 당사슬을 생성시켜서 당사슬이 그 세포가 독소를 빼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중추신경 아까 이야기했죠. 치매, 파킨슨 이런 뇌신경 개선도 할 수 있다는 거. 또 요건 좀 흥미있는데요. 우리 천안에 그 다운증후 환자가 지금 많이 회복되어 갖고 잘 살아가고 있죠. 근데 선천성 당화 결함이 있을 때도 효과가 있겠는가? 당화가 정상화되면 만노수와 퓨커스 같은 것을 잘 주면은 당화 결함이 생기는 병이니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건데 물론 유전자 자체를 치료하기는 불가능하겠지만요. 네, 이렇게 당사슬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죽지 않고 늙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당 영양소를 공부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의 7, 80년 수명을 기대 수명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82세라고 그러네요. 근데 건강 수명은 점점 줄어서 2018년에 64세입니다.
한국인 기대 수명이 이렇게 많아도 생애 마지막 17, 18년은 병으로 골고루 한다. 노후 17, 18년 동안 현실이 이것인데요.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아서 저도 공부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의사로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너무 마음 아프게도 이런 생활을 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저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당 영양소를 공부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이걸 두려워하는 것이죠. 무작정 늘어난 수명이 노후 비용을 높여 오히려 노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귀중한 시간을 좀 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당사슬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자, DNA 이게 핵인데요. 우리 몸에 60조 개에서 100조 개의 세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데 과학자들이 이걸 밝혀냈다는 게 정말 박수를 칠 일입니다. DNA에서 성사짐이 있는데 원본을 주어다가 구겨지면 절대 안 되니까 DNA는 항상 원본을 내주지 않고 복사본을 내주는데 이걸 의학용어로 복제 이렇게 부릅니다. 이 복제된 것을 RNA로 옮겨주는 것을 전사 이렇게 부릅니다. 이 복사된 설계도를 가지고 RNA가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인 리보솜으로 갑니다. 이게 동글동글한 게 보이죠? 이게 리보솜인데요. 이게 단백질 합성 공장입니다. 여기에 옮겨준 역할을 한다고 해서 앞에다 M을 붙여놨습니다. M이 메신저 또는 뭐 연락책 뭐 이런 것이겠죠. 전달자. 메신저 RNA가 복사된 유전자 설계도를 가지고 단백질 설계도를 가지고 리보솜한테 갑니다. 그 리보솜이 이 단백질 합성 공장이라고 했는데요. 이 mRNA가 가져온 정보를 토대로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소포체, 이 동그란 게 돼 있죠. 이렇게 이 소포체를 슬며시 밀어줍니다. 그럼 소포체가 이 단백질을 받은 다음에 기다리고 있다가 당 영양소를 기반으로 해서 당사슬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걸 만든 다음에 골지체라는 곳으로 보내진대요. 골지가 이탈리아 학자가 발견했나 봐요. 골지체라고 불렸는데요. 효소를 이용해서 이 당사슬을 깎거나 부과하는 트리밍 작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적하는 당사슬을 가진 단백질, 즉 당 단백질을 이 세포 표면에 이동시켜주죠. 이게 10만 개를 배치되어 있으면 아주 건강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3, 4만 밖에 없는 게 현대인들이고 병든 세포는 10,000개 이하밖에 안 되니까 자꾸 몸이 아픈 것입니다. 자, mRNA 백신 이렇게 우리 몸이 단백질 만드는 과정을 활용한 백신이죠. 그래서 코로나 백신이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이 이 mRNA 백신을 이용하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스파이크 당 단백질이 여기서 RNA를 빼내죠. 이게 메신저 RNA죠. 정보를 빼가지고 근육에 딱 넣어주면은 우리 몸이 이거 균이야 하면서 이렇게 스파이크 이렇게 항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항체를 만들어낸 다음에 만들어 놓고 있으면 비면역 세포가 와가지고 수동적인 항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조금 쉽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죠. 하여튼 코로나 바이러스는 mRNA라는 그 유전자 정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mRNA하고 같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몸에 당 단백질을 만들어 가지고 면역 세포를 자극해서 항원 항체 반응을 이뤄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사슬이 이렇게까지 코로나 시대에 백신까지 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사슬을 구성하는 당 영양소들이 밝혀졌죠. 과학이 발달해서 하얀색이 만노스, 메나테크 제품은 메나폴인데요. 이게 제일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요 모든 장기들이 당사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점점 동그라미 있지만 그 자세히 보면 전부 다 8가지의 당 영양소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포막에는 이렇게 모든 세포는 당사슬들이 구성되어 있다. 자, 좀 어려운 이야기 끝났는데요.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좀 돌아와 볼까요? 자, 그러면 당사슬을 잘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보시죠. 자, DNA나 RNA 단백질과는 다르게
당사슬 직접적 방법으로 정확한 구조를 만드는 기술은 아직 없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정말 이 포부를 가지고 이 당사슬을 약으로 만들려고 하는 회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대박의 꿈을 꾸고 인류의 생로병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가 참 많으신데요. 아직까지는 못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당사슬을 만들어 몸에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포야 제발 당사슬 좀 많이 만들어 다오 하고 풍족하게 제공해 주는 수밖에 아직은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자연 치유력으로 당사슬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 당 영양소를 먹기 시작한 지 이제 8개월째 돼가는데요. 먹으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제발 세포가 건강할 때, 한 살에도 젊고 건강할 때, 암이나 다른 중병에 걸리기 전에 당 영양소 좀 잘 먹고 당사슬을 잘 만들어 놓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얼른 반응이 없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세포가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얼른 당사슬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먹어서 우리 세포가 당사슬을 만들어서 회복할 때까지 좀 달래주는 그런 일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꼭 이렇게 만노스나 에나세틱 글루코사민, 퓨코스 이런 걸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화학 구조를 보면 글루코스에서 다 만들어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포도당 유일론 의견인데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이 간에서 이 대사가 되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효소, 비타민, 미네랄, ATP 독소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겨서 이 대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아주 건강하신 분들은 이게 잘 되겠죠. 그런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너무 약하고 이번에 암 걸렸어요. 이런 분들한테 글루코스만 드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건 죽으라는 이야기죠.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너무 그냥 그렇게만 하지 말고 당 영양소를 제공해 주는 게 좋죠. 슈가 프린팅이라는 건데요. 존 엑스포드 교수가 류마틱 디지즈의 슈가 프린팅을 했습니다. 정말로 당 영양소가 부족한 것인지, 당 영양소를 먹으면 정말 좋아지는 것인지 이걸 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논문을 좀 읽어봤는데요.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각각의 질병이 이뮤노글로빈 G의 정상적인 글리코실화 패턴에 독특한 변화가 있었다. 이 병이 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있는데 류마티스 환자들은 명확히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심한 류마티스 환자는 G2, 갈락토스가 양쪽에 다 붙어 있어요. 정상. G1, 갈락토스가 하나만 붙어 있으면 중등도의 류마티스. 갈락토스가 다 없더라. 심각한 류마티스. 이게 그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G0, 심각한 류마티스. 정상 환자는 갈락토스가 다 붙어 있는 거. 당사슬 이상으로 손상된 류마티스 환자는 갈락토스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갈락토스 하나도 없으면 심각한 류마티스 환자들 하는 게 이제 발표가 된 것이죠. 그게 이제 슈가 프린팅이라는 것인데 저는 이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 몸이 정말 당사슬이 없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을까요? 하고 환자들한테 많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이 논문의 이제 요지죠. 염증 G0면 염증 유발 기능이 커지고 CR-related 당사슬이 잘 붙어 있으면 항염증 기능 상태라는 것이죠. 요건 우리 의심하지 말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가 또 나왔네요. 식물성 다당류 보충제가 류마티스 관절에 미치는 영향, 갈락토스 없는 당사슬이 의미 있는 감소가 있습니다. 이거 별표 한 3개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한테 이 당 영양소를 많이 먹였더니 당사슬이 없는 G0가 많이 없어지고 이렇게 가더라. 이 논문입니다. 그래서 당 영양소 먹는다고 좋아지는 거예요?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이 논문을 우리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 몸에 슈가 프린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느냐, 잃어버린 당 영양소 책자 47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슈가 프린팅 기술이 더욱 진보되고 있으며 엑스포드 박사의 연구에 대해 알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기술이 향후 의료검사 분야에
표준이 될 것을 믿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최근에 한국의 한 임상병리센터에서 슈가 프린팅이 가능한지 질의 후에 받은 답변서 요주를 원본을 제가 구경하였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성능 액체 크로마틱 기술로 이뮤노글로빈 G 그리코실레이션의 변화를 보고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을 감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연구용으로만 사용되고 있고 검사의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 신의료 기술로 안전성,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은 검사이므로 연구용으로만 가능한 검사이다. 자, 이 당영양소 책자 47면의 애언이 현재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게 표준화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신의료 기술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받을 거예요? 이거 불법이죠. 그래서 연구용으로는 가능한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 벌써 98년도 논문이네요. 서학과 저널 프리지 박사.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 만노스의 생체 이용률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지만 관련된 당화 과정을 담당하기에는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 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만노스가 많이 공급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 이런 논문입니다. 반대로 만노스 공급해주면 병이 나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논문의 초록은 그런 것입니다. 글리코레이션 장애는 그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멀리 퍼져 있다. 정말 수십 가지의 병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당화가 잘 안 됩니다. 유전적인 것이죠. DNA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당 사슬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현대의 성인병들, 요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혈중 테스트를 통해 알아낼 수 있다. 제가 이걸 빼온 이유는 정말로 그게 사실입니까 하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가능하다. 얼마나 검사할 수 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 검사실의 논문 또 혈중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는 논문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발육부전 이것은 경구 만노스 치료에 이거 약간 유전성 질환의 소녀입니다. 발육부전, 선천성 간섬유증, 단백질 손실 장병증, 저혈당증이 보이는 아시아 소녀에 있어서도 경구 만노스 치료에 반응을 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좀 믿어지지 않는 사실 같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하여튼 됩니다. 네. 그래서 토론토, 캐나다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 그 자체를 원료로 쓰자. 그러면 우리의 소화 기능이 잘게 부수어 혈액 속 세포간, 세포 내에 공급해지면 당사슬을 만든다. 이런 말을 학자들이 많이 해왔어요. 결과적으로 이걸 먹자. 이 말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각종 식물들이 당 영양소 들어있다고 그 잃어버린 당 영양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에크나시아, 감기와 관련돼서 사용하는 허브라고 되어 있는데 갈락토스 아라비노스도 많이 있고 황색 애니타리 버섯 저는 본 적은 없는데요. 우리 이런 것이 잘 아시는 우리 박종욱 교수님이 전문가시라 언제 한번 좀 배워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들어있고 6종류의 버섯 여기에도 만노스와 피쿠스가 발견됐나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제가 검색해 봤더니 에크나시아 국화꽃인데 아주 아름답게 생겼더라고요. 갈락토스 아라비노스가 있답니다. 황색 애니타리 버섯 이거 맞습니까? 예, 그냥 애니타리 버섯만 있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런 6종류의 버섯에 면역 기능을 지원하는 좋은 식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8가지 필수 당류를 모두 제공하는 당 영양소 복합물이 필요한데 이 좋은 식물들 또 8가지를 다는 함유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이 버섯, 저 버섯 여기에서 이렇게 뽑아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하나의 음식만으로는 충분히 공급할 수 없다. 이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걸 다 먹으면 좋은데 이게 먹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음식에서 섭취가 어렵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양소. 원래는 잃어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있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렸다. 왜 잃어버렸습니까? 예, 왜 우리는 이걸 못 먹는가? 요거 늘 보는 말이죠. 농약, 비료를 주면은요. 그 안에 있는 그 품질들을 수용성으로 바꿔가지고
비가 오면 다 빠져나가 버린대요. 공해와 오염으로 찌들어서 사는 것들, 햇볕이 없는 곳에 자라가지고 태양초 고추장처럼 그런 맛있는 영양가가 없이 그냥 비닐하우스 자란 그냥 시들시들한 그런 것들, 덜 익은 것을 따버린 거죠. 이렇게 익은 것을 따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영양가도 풍부하고. 근데 이렇게 안 되죠. 그 집 앞 텃밭에다 키운 쭈글쭈글한 오이 하나가 대형 마트에서 한 30개의 오이보다 영양가가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계시죠. 오래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십 가지 첨가물, 방부제를 넣은 통조림. 이게 맛은 있겠지만 영양가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잃어버린 영양소 이전에는 이 정도만 먹으면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먹어야 된다. 한 끼에. 그리고 이것도 좀 재밌었어요. 로우 캐럿. 생 캐럿은 당근은 이렇게 영양소가 높은데 가공을 하면 조리를 하면 이렇게 영양소가 줄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환자들한테 물어보죠. 먹는 영양제 있느냐? 그럼 자신 있게 말합니다. 네, 먹고 있습니다. 뭐 드세요? 센트룸 먹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정말 많아요. 센트룸 먹는 분들. TV에서 광고를 하니까 더 열심히 드시는 것 같아요. 합성 영양소도 효과가 있을까요? 저렴한데 그거 먹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미국에서 이미 발표를 했었죠. 2002년도에 이런 논란 때문에 미국 NCCM에서 3천만 불을 들여서 11년 경과가 택트 연구를 2012년에 발표했습니다. 센트룸 실버, 여기 센트룸 실버 데일리 멀티바이타민이라고 되어 있죠. 달마다 센트룸 실버를 먹여보았습니다. 뭐 11년 경과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심혈관 질병 발생 예방에 효과가 없었다. 심근경색에 효과가 없었다. 뇌졸중에 효과가 없었다. 심혈관 질환에 이런 사망률 효과가 없었다. 총 사망률의 감소를 시키지 못했다. 우리가 이걸 먹어야 될까요? 그래서 다시 NIH 2016년에 천연 영양소를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유의하게 낮아졌습니다. 자, 문제는 어느 한 가지만 부족하게 되더라도 이 당사슬이 안 만들어지니까 아까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갈락토스 하나만 없어도 아까 그 아시아 소녀에서 만노수가 조금만 부족하니까 막 장병이 생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골고루 다 먹어주는 그러한 영양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필수 영양소도 중요하죠. 그러나 8가지를 동시에 먹을 수 있는 편리한 것을 먹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1996년에 엠브로토스 라이프가 나왔고 지금 상당한 수십 년 동안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보는 이중 면검 검사를 해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글리코 영양소 먹으면 되나요? 아니요. 왜냐하면 다양한 미네랄들과 함께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글리코 영양소는 기초죠. 지비에 있어서는 기초. 기초가 없으면 집이 무너지니까 이건 반드시 먹어야 되고 또 8가지를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붕이 없는 집은 있을 수 없죠. 여기 비타민, 미네랄, 또 파이토뉴트리언트, 항산화제, 좋은 물, 뭐 이런 것들이 다 천연 영양소로서 기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 더하기 이런 비타민과 미네랄도 좋은 것을 먹어야 된다. 시간이. 예. 그 당의 영양소는 자연에서 성장한 식물에 유리하는데 현대의 반긴 농법 때문에 영양소 함유가 20%도 못 미치고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대인의 바쁜 생활 패턴, 충분한 영양소를 함유하지 못하는 음식들, 독성 물질, 미세먼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것이죠. 네 번째, 당사슬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좀만 남았습니다. 좀만 참아 주십시오. 당사슬 지키기 위해서 스트레스, 카페인, 술, 담배, 당질 지수 높은 음식, 항암 치료, 심한 운동, 탈수, 맹물 많이 먹는 거, 추위에 노출되는 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노화. 이건 방법이 없죠. 이런 것들을 당사슬이 정상이었다가도 이렇게 감소된다는 것이죠. 다행히 유전자는 변하지 않지만 유전자를 건드리면 사람이 죽거나 불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당사슬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당 영양소 먹고 천연 영양소 먹고 스트레스 관리해주고 수액도 맞고 국물도 많이 마시고 체온 딱딱 유지해주면 다시 회복이 되니까 희망을 가지도록 하십시다. 자, 탈수 혈액순환 장애의 가장 큰 이유, 스트레스 과로. 저는 이걸 가장 크게 생각합니다. 욕심, 복수심, 근심, 좌절 이런 것들이 탈수의 가장 큰 원인이고요. 나머지들 삼삼한 국물 안 마시고 맨날 찬물 마시고 카페인, 담배, 술, 과로, 사우나, 또 선풍기 사용해서 피부에 자꾸 수분을 말리는 것, 환절 곁에 옷을 얇게 입는 습관 이런 것들이 탈수 혈액순환의 가장 큰 이유니까 이건 우리가 꼭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건 좀 노력하도록 하십시다. 자, 마지막입니다. 메나테크는 어떤 회사입니까? 1994년에 설립되었고 99년에 엠텍스라는 이름으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25년 이상 총 143개의 특허를 받았고 이중 맹금 위약 대조 연구를 포함해서 현재 16곳까지 인간 연구, 임상 연구 중이고 또 사업자들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 뭐 이중 맹금 연구 여러 가지 연구가 있다는데 그중에 하나 제가 검색한 건데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마라톤 선수의 침 면역에 미치는 영향을 누가 연구를 해서 발표를 2019년에 했더군요. 42.19km 완주하는 마라톤 같은 극도로 힘든 운동은 선천성 면역체계를 바꿀 수 있다. 이때 글리카는 당사슬은 면역체계 조절을 포함한 몇몇 생물학적 과정에 관여한다. 엠볼토스를 먹여서 연구해봤더니 엠볼토스를 복용한 선수들은 항염증, 케모킨 수치가 낮아졌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가 봐요. 엠볼토스 먹으면 정말 좋은 거야? 하고 계속 논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 전에 엠볼토스로 보충된 마라톤 주자들에서 이 침 속에 있는 시크루터리 이뮤노글로빈 A와 염치성 케모킨, 특히 그로알파, 그로베타 면역 물질 변화가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엠볼토스가 격렬한 운동 후 면역 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라고 어떤 학자들이 발표를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습을 잠깐 해보실까요, 이제? 자, 당사실이 무엇이길래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모든 질환은 당사실이 관여한다고 발표하였습니까? 네, 95년에 네이처지에서도 세포 표면의 당이 세포의 이동과 염증에 관여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고, 그래서 결국 당사실이 없으면 사망한다. 모든 질환은 당사실이 관여한다고 발표를 하였고, 이 연구가 되어야만 인류가 질병에서 극복될 수 있다. 이게 미국 국립과학원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로드맵 for the future라고 되어 있죠. 인류의 장래를 위한 로드맵입니다. 그게 바로 Transforming Glycoscience, 당사슬 의학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당사슬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DNA에서 mRNA 정보를 주면 소포체에서 열심히 단백질을 만들어내죠. 그러면은 리보솜에서 소포체에서 당사슬을 붙여서 이렇게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직접 붙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서 이거 하자. 그냥 이게 만드는 원료 열심히 먹어주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빼지 말자. 하나라도 빼면은 안 만들어진단다. 이게 제 오늘의 강의의 여러 가지 요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글리코 영양소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이 영양소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미량 미네랄과 비타민, 아미노산 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같이 먹어줘야 됩니다. 당사슬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죠? 제발 이런 것 좀 삼가하자. 노력 좀 하자. 암은 걸려서 그때 그냥 빽빽 울면서 그냥 후회하고 그러지 말고 아프기 전에 이렇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세포가 너무 병들어서 빨리빨리 말을 안 듣더라도 너무 세포 나무라지 말고 그동안에 세포 함부로 해온 내 자신을 또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당 영양소 열심히 먹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회복시키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스트레스, 과로 이런 심리적인 거 중요한 거 잊지 마시고요. 메나테크 회사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때문에 그동안에 30년 의사생활 해온 저를 믿고 영양소를 먹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과학자문위원회
정말 어려운 학문을 공부하면서 좋은 영양소를 만들고 있는 자문위원회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뭐 혹시 압니까? 코로나 끝나면 한번 뵙게 될 수도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의 논문들은 결국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인데 그게 제가 먹고 있는 당 영양소가 이분들이 논문을 토대해서 만들었고 그걸 먹고 제가 몸이 건강해졌으니까 저는 이분들을 신뢰하는 것이죠. 먹었더니 효과가 없더라. 그럼 제가 이분들 신뢰 못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젊을 때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중년의 건강을 회복시켜서 건강한 노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강의 끝나신 거죠, 원장님? 네, 너무 길게 해서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